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해결해드립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아나운서 조지연입니다. 네, 최고의 증시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장까지 분석해드립니다. 다음 주 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송 중간중간에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참여 방법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주말 주식 구조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빨리 구조를 해드려야겠죠? 자, 이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수익 극대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법으로 최고의 수익을 잡아주시는 저점 매수의 달인 JDI 박영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5월 셋째 주가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금요일인 어제 그래도 이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꽤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난 한 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쉽지 않았던 장세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주 초반과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양시장의 포지션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우려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월 달과 3월 달에 우리가 FOMC를 겪게 되면서 그때 얻었던 교훈을 5월 달에도 똑같이 접목을 시키시면은 그 시점에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FOMC가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은 악재성 이슈라고 불리우는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포지션 형성되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에 내 계좌에 그리고 내 포트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자, 상승과 하락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주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수의 수급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수가 모두 상승폭을 키웠는데 그 이슈는 어떠한 부분들인지 사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이 흐름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흐름이 꺾이게 된다면 우린 또 어떠한 섹터에다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들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한다면 다음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제가 하나하나씩 꼬집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는지 결과물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어저께 기준으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최근의 흐름을 보여준 양 지수의 일봉상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건 금요일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양시장 모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10포인트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최소한 추세 전환의
의미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네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다음 주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증시까지 회복이 됐다면은 미국 증시도 좋았겠죠. 하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끝났었던 미국 증시는 사실 그렇게까지 썩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만들어진 건 좋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불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다음 주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또 6월 달에 열리게 되는 FOMC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0.75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더 강수를 조금 더 오랜 시간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양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난 목요일 같은 흐름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매번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올라가는 지수의 흐름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개별주들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최근에 소위 말해서 히든 종목과 함께 교육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면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지난주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물론 지난주랑 동일한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없었던 종목이 이번 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HLB 글로벌이라든지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는 HLB 글로벌은 없었어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시장의 흐름이, 즉 어느 정도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과 섹터를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았다 나쁘다는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다음번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노란톡방, 저희 노란톡방에 같이 오셔서 미리 소위 말해서 교육받으시고 히든 종목을 통해 가지고 같이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종목군들을 내 계좌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 종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한번 우리 주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박영근 대표님 지난 한 주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26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좀 기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박영근 대표님의 냉철한 시황이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함께하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영근 대표님의 종목들 적중률도 상당히 좋고 자, 무엇보다 상승률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략주들 수익률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고 어떻게 공략을 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위 말해가지고 차트의 움직임을 눈에 익히시면 돼요. 제가 사실상 어떠한 종목군들을 설명해 드릴 때 이 종목이 어떠한 기업입니다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천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2,3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중에서 설마 그러한 종목군들 하나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어김없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소량이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하는 종목이 그 시점에서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서 상승을 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치우시고 깨달으신다면 내 걸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최근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냐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과거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과대 낙폭과 빠른 반등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3월달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100%가 넘게 올라갔고요. 4월달에도 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바로 이 보고 계시는 HLB 글로벌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 단기적으로 크게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교육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바라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수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지금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에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되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주들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번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1월달, 3월달, 5월달 소위 말해서 FOMC 회의 전후로 수급의 변화가 있었던 그 변곡점에서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3월달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큐라클이 반등을 하면서 크게 올라갔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HAB 글로벌도 5월달 소위 말하는 FOMC가 끝나는 시점 전후로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깊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최근에 26,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뭡니까? 60% 70% 떨어졌어요. 반대로 6,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만 원대를 기록을 했었던 시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근에 1월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달에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반대로 조금의 수급만 뒷받침이 되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큰 상승을 보여준다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저점권 대비, 바닥권 대비 최근에 상승률을 보았을 때는 100%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종목은 80%라고 얘기를 드렸냐? 우린 절대 바닥에서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100%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절대 못 잡아요. 바닥에서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지와 함께 추세의 전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5일선을 반대로 돌파하는 순간 지지. 그 시점이 뭐라고 했어요? 모에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래서 급등하는 섹터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려요.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되 눌릴 때 소위 말하는 5일선과의 이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매수 포지션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되게 많습니다.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우린 절대 못 잡아요.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안정하는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포지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HLB 계속해서 힌트 드렸어요. HLB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바로 이 코이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크게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 표시는 안 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최근에 물론 최고점인 11,000원대도 있지만은 최근에 8,000원대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넘게 빠졌다고요. 반대로 뒤집어 보시라고요.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가면은 몇 퍼센트의 상승과 수익이 만들어지는지 공존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코이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바닥권을 다지잖아요. 바닥권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상승하는 시점에서 내가 매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눌렸을 때 뭐 하시라고요?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변곡점에서는 분명히 추세 회복과 함께 수급만 붙으면은 짧은 시점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어김없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이즈도 제가 계속해서 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쓱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가 기록이 됐습니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제가 코이즈 1% 상승하는 시점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코이즈 계속 강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코이즈가 상한가를 갔다라면은 상한가를 보여주는 포지션이 형성되는 최소한 5%, 10%그 이상 올라갔었을 때 뭐를 해요? 공략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예전에 한번 수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눌렸던 포지션에서 지지받고 그리고 반등하는 포지션 나오면서 수급 있으면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 매번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보셨던 분들은 고스란히 코이즈 30% 이상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매매를 같이 해보시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맛보시라고요.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나는 5%, 10% 났어요가 아니라 상한가를 간 종목으로 나는 20%, 30% 수익이 났어요를 만들어 보시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점점 많아지면은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이 노란톡방에서 배워 가시라는 겁니다. 배워 가시고 그걸로 스스로 소위 말해서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 나와서 이렇게 떠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먹고 살자고가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1%라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배워가시면 돼요. 배워가시면 되고 배워가시면서 노하우와 함께 모르는 부분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또 한 주 동안 하시자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멈춰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장이 안 열려요. 주말이니까.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장 열리겠죠.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거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멘토가 되어 드린다고요. 근데 멘토만 되어 드립니까? 좋은 종목군들 공략해가지고 좋은 결과물 얻어 가실 수 있게끔 도와도 드리잖아요.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공개했었던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의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대주산업이에요. 대주산업 이번 주에만 70% 넘게 올랐어요. 월요일날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 근데 올라가기 직전에 언급드렸죠. 그리고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은 저희가 2주 전에 한 번 더 얘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쏠린 종목군들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군들이 어느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항상 유심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든 종목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그 히든 종목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다 놓으시고 눌렸으니까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무엇인지 힌트를 한번 우리 조지현 아나운서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이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바닥 근처에서 잡아서 이 수익 극대화하는 대표님의 전략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박영근 대표님과 장중에도 이러한 전략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쉽고 빠르게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시청자분들께 지금 바로 이 대표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드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종목을 공략해 주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대표님께 공략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급이 지수가 조금 회복이 됐다라고 해도 결국에 포지션 변화는 아직까지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 공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잠시 뒤에도 힌트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은 관심도가 있는 종목군들을 여전히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그중에서도 좀 좋은 옥석 가리기가 되는 종목군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부연적인 설명은 잠시 뒤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쉽게 풀어서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전 아나운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저랑 처음 오늘 하게 되는데 힌트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냉정하게 저희 노란톡방에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급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자, 어떤 수급이 있는지를 보기 전에 어떤 힌트를 주는지 한번 우리 조지현 아나운서에게 저는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지현 아나운서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일단은 5글자입니다. 자, 앞에 2글자 먼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회,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저도 가끔 회 먹으러 여기를 갑니다. 노량진 땡땡시장. 네, 앞에 2글자 이렇게 노량진 땡땡시장으로 힌트를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뒤에 3글자 중에 이 앞 1글자만 힌트로 드리고 뒤에 2글자는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 2글자는 이 공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글자 중에 앞에 1글자만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한자로 이 가운데 땡, 무거울 땡.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5글자고 앞에 2글자는 노량진 땡땡시장. 여기 땡땡이 들어갈 단어. 그리고 다음 글자는 한자음 가운데 땡, 무거울 땡. 자, 다 이 음을 쓰고요. 마지막 2글자는 공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힌트를 제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또 많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히든 종목 노란톡방에서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대표님?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방송이 끝나고 난 직후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장되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뭐 해드릴 거냐면 저희 히든 종목 다 정리해서 공략해 드릴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힌트 2개밖에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종목은 2개겠죠. 하지만 저희는 월요일 날에 히든 종목을 더 많이 풀 겁니다. 왜냐? 방송은 안타깝게 시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려요. 하지만 이 노란톡방에서는 그것보다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힌트만 들어보시고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으로 다음 주에 좋은 결과를 저희랑 같이 함께 한 주 동안에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힌트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전히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푸틴의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위 말해서 종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나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복원이죠, 복원. 복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재생 관련된 이슈, 재건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 관심도가 지금은 조금 미비하게 떨어졌지만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조전 아나운서가 힌트를 줬던 것처럼 5글자짜리입니다. 5글자. 5글자짜리이고 저 아까도 얘기 드렸죠. 노량진 힌트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자. 자, 가운데자 얘기 드렸잖아요. 가운데자가 이게 들어가는 종목 5글자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딱 얘기하면 바로 알아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시겠다. 오셔서 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같이 뭐 하시면 됩니까?
다음 주에 같이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지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승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던 게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던 것은 사실 몇 개 없어요. 대주산업. 그죠?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쓱 하고 선물처럼 드렸어요. 자, 이번 주에 히든 종목군들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일주일 동안의 누적 상승률이 몇 %? 무려 180%나 올라갔어요. 물론 그중에 반이 대주산업이 가지고 갔지만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다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는 종목군들도 계실 거예요. 대주산업이라든지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한 번 더 공략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공략을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말 그대로요. 상승을 했다가 눌렸어요. 근데 또 공략해서 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3차 상승이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따졌을 때. 중요한 건 이러한 포지션에서 한 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계속해서 수익 가져가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은 자,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주산업도 저희가 언제 시점에 공략을 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때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때. 2주 전에.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매수 포지션은 여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못 잡아요.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근데 올라갔으니까 관심을 갖고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해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갔었을 때 여기가 뭐예요? 1차 매수 가격입니다. 1차. 근데 우린 여기에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는 이 가격권에서 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형성되었을 때 60%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두 방울 보여줬죠. 안타깝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공략 자리를 잡으면 되죠. 공략 포지션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지지를 받아주었던 구간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서 얘기를 드렸다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종목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략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시라는 이유에서 보여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언급을 드려요. 근데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기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권 5,590원 대비 얼마까지 떨어져요? 3,200원까지 떨어집니다. 반대로 하락률이 어마어마해요. 단기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공략을 하는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근데 저희는 공략을 했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즉 다음 거래일 날 이 종목이 뭐가 갔어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올라가니까 관심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했기 때문에 이 30%의 수익도 고스란히 내 걸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하우를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의구심을 갖고 보지만 결국에는 감탄하세요. 왜? 진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안 봐요. 근데 신기하게 올라가요. 그만큼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야? 하락은 짧게 갑니다. 손절은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갑니다. 극대화를 노리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매집 자리를 공략해드리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급등하는 종목 나와요. 내가 이거 안 찾아도 알아서 나와요. 왜? 시장에서 상위 종목 찾아주면 알아서 띠띠띠 나오잖아요. 상한가 종목부터
30%, 20%, 10%대 다 나오잖아요. 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찾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찾는 방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홀로서기 하실 때 이러한 종목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랑 같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고스란히 이렇게 30%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3,000원대에서 지금 다시 5,000원대까지 갔어요.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대가 기회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공략하는 자만이 이 수익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승리자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올라갔으니까 공략을 한다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 뒤에도 히든 종목 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안타깝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조지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박영근 대표님의 종목들 굉장히 타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드린 그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박영근 대표님의 종목들 적중률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상승률은 정말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LB 글로벌입니다. 자, 요즘 뭐 바이오주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공략 이후로 현재까지 80%까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이시는 이 코이즈. 자,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계속된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현재 73%까지 수익률을 올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대주산업, 이 대망의 종목이죠. 폭등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사료주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68%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자, 고려산업도 뭐 역시나 사료주죠.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트. 여기는 빠졌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시 달리는 메타버스주 각각 뭐 30% 전후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 주 만에 누적 수익률 다 합하면 뭐 거의 18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승률은 단
일주일 된 공략주들입니다. 자, 그 결과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대주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만에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휴림 로봇도 로봇주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26%의 수익을 잡아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신기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관련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 언급이 되면서 지금 20%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한 주 만에 누적 수익률 거의 다 합하면 183%에 미치고 있는데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이 비결이 과연 뭘까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공존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죠. 대주산업 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시면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고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고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상승률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대주산업에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HLB, 글로벌, 코이즈 다 최소한 한 주 만에 30% 50%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따라만 오셨다라면 실질적으로 뭐가 나온다?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떨어져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거니까는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만드세요.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할 거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갖고 하세요. 라는 말씀 매번 드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거면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시간 버리죠. 돈 버리죠. 건강 버리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전하게 그냥 요즘에 금리 올라가니까 은행에다 집어 넣으세요. 하지만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식이다 보니까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수익을 내고 싶죠. 근데 그게 말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많은 소위 말하는 경제방송들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올라간 종목군들만 다 얘기해요.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저희는 떨어진 종목군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올라간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는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예전에 저희랑 함께 하셨던 분들의 실질적인 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올라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는데 나도 이만큼 상승을 보여줬습니다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보시라는 거예요. 자, 대주산업 10%. 그죠? 10%. 자, 그리고 10%. 자, 대주산업 30%. 자, 코이즈 30%.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덕분에 마이너스에서 수익으로 올랐대요. 주린이, 분이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탈바꿈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률. 자, 코이즈 50%, 고려산업 26%, 한신기계 14%.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의 소위 말해서 일찍 저희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의 진짜 후기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자, 보시라는 겁니다. 자, 대주산업, 한신기계. 자, 그리고 여기도 대주산업. 자, HLB 글로벌 무려 58%, 32%, 대주산업 16%, 코이즈 10%, 10%. 보이시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믿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저희는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공략의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이게 다음 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후기가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한신기계 16%, 코이즈 27%, 한신기계 9%, 대주산업 48%, HLB 글로벌 16%. 자, 후성도 있죠. 팜스토리, 한신기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드렸던 종목군들. 팜스토리 이번 주에 올라왔죠. 금요일날 단계 발동 나왔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최근에 급등 나왔잖아요. 급등하기 전에만 공략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들이 수익이 났다고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오셔서 교육 받으시라고요. 방송을 하는 도중에는 시장 안 열리잖아요. 저희는 소개만 할 뿐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 대응은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코이즈, HLB 글로벌, HLB 글로벌, 후성, 코이즈, HLB 글로벌. 보이잖아요. 후성 34% 나셨대요. 후성 무려 45% 나셨대요. 저희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본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것을 고스란히 무엇을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교육해드린 결과물이라고요. 1%, 2% 물론 수익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꾸준히 소개시켜 드렸고 꾸준히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같이 이 결과물의 주인공이 되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대주산업. 저희가 어디서 공략을 했고 어디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이 났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일주일 전에 얘기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공개드리는 건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종목명 공개 안 해요. 궁금하죠?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들어오셔야 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 주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이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박영근 대표님의 전략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략이 정말로 유효하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진행해 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히든 종목 힌트 드리기 전에요. 자, 대표님께 좀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뭐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지금 처음 공개를 해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익률 후기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한 20%대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다시 눌렸어요. 그래서 공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의 소위 말하는 차트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잠깐 보이고 있지만은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냐? 바로 소위 말하는 농슬라라고 불리우는 이 기업의 명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세 글자짜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최근에 관심도를 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별개로 급등해주는 섹터의 흐름을 소위 말해서 수급이 뒷받침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다만 올라가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렸기 때문에 뭐를 한다? 공략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고 뭐 요즘 아시는 것처럼 뭐 비료, 농업 그리고 사료 이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테슬라를 빗대어서 농슬라라고 불리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에 상승폭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세 글자인데 다 영어입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자, 가수 트와이스의 대표곡 제목에 이 알파벳이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모티콘으로 우는 모양을 이 알파벳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실제로 가수 트와이스도 동작으로 이 알파벳을 뭐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 추억의 노래. 이 프리스타일의 히트곡으로 자 옛날에 정말 옛날 감성이죠. 이 싸이월드 배경음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곡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글자 많은 분들의 드림카죠. B-W 여기 중간 알파벳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글자 트와이스의 노래 제목 속에 이 알파벳이 있고요. 춤 동작으로 이 알파벳을 넣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프리스타일의 히트곡 제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글자는 자동차
땡 W, 여기 가운데 알파벳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뭐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이 종목 대표님이 2차 상승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이 종목명만 알아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요.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매수가와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입장 방법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님과 또 히든 종목 두 번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부분 정말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바이든 후광 효과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 일정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2박 3일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한 후폭풍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몇몇 공장들을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소위 말해서 주말 동안의 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주 초반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월 초반에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게 될수록 어느 정도 우려감이 이제는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시장의 차트상의 흐름도 조금씩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형성되었던 저점권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500포인트인데 저는 2,500포인트에 대한 추가 눌림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2,700포인트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하반기를 분석하고 있는 실질적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비추는 이슈들이 지금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사들도 있지만은 저는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소위 말하는 미국의 6월 FOMC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의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우려감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0.75포인트가 인상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시점이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변수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달, 6월달에 전체적으로 위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6월달, 7월달, 8월달이 내 계좌의 수익률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섹터들을 우리가 또 다시 유심히 봐야 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제가 야간 교육을 통해서 다 한번 잡아드릴 겁니다. 안타깝게 방송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방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야간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함께 저희랑 같이 고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음 주도 함께 기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뭐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불안정하더라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또 내 계좌의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주말 주식 구조대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표님을 계속해서 또 자주 만나 뵙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중에 알려드린 2가지 히든 종목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매수가와 전략까지 함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성공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